남성에게 있어 가장 큰 취약함의 순간이 있다. 그가 영화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다툼 후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깊은 두려움을 고백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사회적, 감정적 취약함의 형태로서 인간적이고 필수적이지만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와는 다르다. 나는 그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깊고 생물학적인 취약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 순간 그는 원초적인 나약함 속에서 이성도 통제력도 완전히 사라진다. 그 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다. 숨 한 번 들이쉬는 정도의 짧은 내적 지진이다. 바로 그가 너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신체적으로는 단지 짧은 쾌락의 폭발, 반사적이고 리드미컬한 충동일 뿐이다. 그러나 그의 정신, 그의 무의식에 있어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봉인, 본능적인 계약과도 같다. 그의 가장 원초적인, 동물적인 층위를 건드리는 행위다. 문화와 포르노, 심지어 학교의 성교육조차 우리에게 피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남성의 오르가즘은 끝 목표, 단순한 해방의 행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심리학, 신경화학, 본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가 있다. 거의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 순간 그의 전전두엽, 즉 계획하고 판단하며 통제하는 뇌 부분이 꺼진다. 남는 것은 생존, 신뢰, 영역만을 사고하는 원시적 뇌다. 우리가 동물들과 공유하는 바로 그 부분이다. 그에게 이 순간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는 황홀함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 생물학적으로 이 행위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 유전적 코드를 내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인 신뢰의 표현이며 그 안에서 그의 내면은 묻는다. 나는 안전한가? 내 에너지가 평화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인가? 그의 본능이 너에게서 찾는 것은 이 몇 초 안에 결정된다. 대화 중에도, 전의 중에도,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아니라 바로 그 완전히 무방비한 순간에 그의 뇌 속 화학 반응,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프로락틴, 그리고 편도체의 반응이 뒤섞이는 은 너무 강렬해서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깊은 유대감을 주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결정 과정은 5초도 차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섹스는 빠르고 소비적인 것이 되었고 깊이 없는 거래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신성함, 심리적 깊이, 진정한 연결은 사라졌다. 그 결과는 뿌리 없는 관계들이다. 외로움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허함만이 남는다. 열정과 강렬한 화학적 끌림으로 가득 찬 밤이 다음날 차가운 거리감으로 끝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깊은 연결을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던 적은 섹스는 완벽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육체적 쾌락과 감정적 유대는 남성의 뇌 속에서 완전히 다른 경로를 따른다. 이 두 경로는 거의 교차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비범한 육체적 쾌락이 자동으로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준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훌륭하고 지적이며 아름다운 여성들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그가 떠난 이유를 몰라 헤매는 모습을. 그녀들은 자신이 다 했다고 느낀다. 하지만 뭔가 빠져 있다. 부족한 것은 기술도 대화도 아니다. 바로 의식이다. 진정한 연결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감싸는 에너지에서 태어난다.
왜 많은 남자들이 머물지 못하는지 아는가? 그들이 가장 취약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원초적 본능이 안식을 찾을 때 너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네 몸은 그곳에 있지만 네 에너지는 없다. 너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상황을 평가하거나 고마워라는 말을 기대하거나 장보기를 생각하거나 혹은 더 나쁘게는 이제 그는 내 거야 라는 정복의 마음일 수도 있다. 바로 그 찰나, 내 에너지가 그의 것과 분리되는 그 순간, 그의 본능적 존재, 그 작고 두려운, 완전히 벌거벗은 동물은 차가운 냉기를 느낀다. 거절, 공허, 위협의 감각을. 그의 무의식은 그 불안과 고통의 느낌을 경고처럼 각인시킨다. 다음 날 그의 전전두엽이 다시 작동한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성의 영역이 깨어난다. 그러나 그가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위협의 감정이다. 막연한 불안감, 뭔가 맞지 않아, 떠나야 해 그러고는 말한다. 나는 아직 관계를 준비할 수 없어. 너는 멋진 사람이야. 하지만 나에겐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너는 이해하지 못한 채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우리는 해부학, 피임, 질병, 동의에 대해 배웠지만 이 신성한 순간의 심리학에 대해 배운 적은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남성의 오르가즘은 몇 초 동안 활짝 열리는 문이라고. 그리고 그 몇 초 동안 네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이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장한 남성들의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들이 진정한 친밀감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장 깊은 취약함, 그 항복의 순간, 이 무의식적으로 거절과 냉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에게도 관련된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너는 더 깊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누군가를 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원한다. 피부를 넘어서는 사랑을 원한다. 이해하고 싶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닿지 못하는 차원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너는 섹스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라. 곧 너는 왜 어떤 남자들은 떠나고 어떤 남자들은 영원히 머무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가 단지 잠자리를 함께한 여자와 혼자 있을 때 떠올리고 두려워할 때 찾는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기술도 조작도 아니다. 바로 이해다. 신경생물학적, 심리학적 진실. 그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식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자, 남성의 항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아는 여자는 잊히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로 되는 존재가 된다. 그녀는 그의 집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의 뇌가 꺼지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은유로 보지 말고 실제 신경생물학적 현상으로 보아라. 만약 우리가 그 순간의 뇌기능 영상을 본다면 신경과학자들이 일시적 저전두엽 상태, 트란시엔테 하이포프론탈리테라고 부르는 현상을 볼 것이다. 하이포히포는 낮음을, 프론탈은 전전두엽을, 트란시엔트는 일시적임을 뜻한다. 즉, 그의 정체성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 논리, 계획, 도덕 판단, 충동 통제의 중심, 이 잠시 비활성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 자아, 내면의 어른, 이성적인 결정자, 그의 인격의 CEO다. 그리고 그 순간 이 CEO는 사무실을 떠난다. 불이 꺼지고
논리의 왕좌는 어둠 속에 잠긴다. 그러나 그 성은 비어있지 않다. 그 공백을 차지하는 것은 변형의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 즉 순수한 본능이다. 이 뇌는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 전략 같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이 아는 것은 오직 네 가지뿐이다. 먹이, 싸움, 도망, 번식. 이 뇌는 단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분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느낀다. 그리고 반응한다. 남자가 섹스 중에 축구를 생각한다는 헐리우드식 풍자는 전전두엽이 아직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쓰는 상태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꺼지는 순간 더 이상 생각도 언어도 논리도 없다. 오직 순수한 감각만이 남는다. 이 상태에서 그는 지금의 너처럼 단어로 느끼지 않는다. 기쁨, 호기심, 애정 같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그는 언어 이전의 차원에서 느낀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그것은 순수한 감각의 흐름이며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프로락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변형애를 통과하는 화학적 파도다. 그 어떤 논리나 언어도 그 흐름을 걸러낼 수 없다. 바로 이 순간, 네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가 내면에서 결정할 공간을 정한다. 나는 안전한가 혹은 도망쳐야 하나. 이 미세한 찰나가 결정한다. 그는 너를 마음을 진정시키는 존재로 느낄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피해야 할 위험으로 느낄지를. 그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취약함 속에서. 비밀을 말하는 식의 취약함이 아니라 모든 갑옷이 녹아내리는 취약함이다. 그의 자아는 뒤로 물러나고 남는 것은 내 신경계와 맞닿은 벌거벗은 신경계뿐이다. 이 완전한 개방 속에서 자아가 해체된 상태에서 그의 원초적 뇌, 지금 궁전에서 홀로 왕권을 쥔 내면의 동물, 은 단 하나의 우선순위를 가진다. 인류 20만 년의 진화 동안 변하지 않은 단 하나의 본능, 생존이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생존이란 무엇보다 한 가지를 의미한다. 그의 변형에, 특히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이렇게 묻는다. 단어가 아닌 진동과 에너지로. 이곳은 안전한가? 나는 방금 나의 유전적 코드, 나의 유산, 나의 생명력, 나의 본질, 나의 혈통의 미래를 완전한 눈먼 항복 속에 건넸다. 그것은 옳은 선택이었는가? 그는 내 몸이나 기술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너를 평가한다. 그의 벌거벗은 신경계는 단 몇 밀리초 만에 너의 신경계를 스캔한다. 너의 의도, 너의 정신을 냄새 맡는다. 그가 찾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 질문의 답이다. 그의 원초적 상태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 파충류의 뇌는 이진적이다. 친구인가, 적인가, 생인가, 사인가. 친밀함 속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번역된다. 이 여자는, 이 몸은, 이 에너지는 피난처인가, 함정인가. 피난처란 그의 항복이 받아들여지는 공간이다. 그의 취약함이 품어지는 곳,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간. 쉬어도 돼. 전쟁은 끝났어. 너는 안전해. 너의 힘은 내 안에 잘 보존되어 있어. 반면 함정은 그의 항복을 이용하는 곳이다. 말없이 이렇게 속삭인다. 잡았다. 이제 너는 내게 빚졌다. 이건 거래야. 나는 내가 원한 걸 얻었어.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그것을 안다. 다음 날 그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전전두엽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어 논리를 찾으려 애쓴다. 일이 바빠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나 그의 변형에, 그의 내면의 동물은 정확히 안다. 너의 몸이 집이었는지 아니면 감옥이었는지를. 이 에너지적 판단은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내려지며 그 판단이 다음 날을 결정한다.
너에게 되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인지, 이해할 수 없는 도피 본능인지. 그러므로 문제는 그가 너를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가장 눈먼 순간에 네가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다. 그 몇 초 동안 그는 순수한 의도의 레이더가 된다. 그리고 그를 속일 수는 없다. 내 몸, 내 숨, 근육의 미세한 긴장, 심장의 리듬, 모든 것이 그에게 진실을 외친다. 너는 피난처인가, 함정인가? 그의 논리적 뇌는 꺼져 있고 원초적 뇌가 지휘한다. 벌거벗은 신경계가 너를 읽으며 결정한다. 너는 피난처인가, 함정인가?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는가? 그렇게 빠르고도 결정적으로 느껴서 그런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부터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지도와 같다. 그는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감각층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의 의식은 첫 번째 층, 쾌락, 만을 인식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세 층 모두를 처리한다. 그리고 네가 세 번째 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에너지로 응답하느냐가 단순한 섹스의 밤을 헌신의 행위로 바꾼다. 그것이 그가 끊어낼 수 없는 연결을 만든다. 첫 번째 층은 융합, 황홀한 소멸이다. 이것은 대중문화가 아는 명백한 층이다. 쾌락. 하지만 그것을 단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은 단순히 생식기의 감각이 아니라 심리적 해체다. 절정의 순간, 강력한 화학적 칵테일이 뇌를 뒤덮는다. 그 중심에는 옥시토신이 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결속과 소속의 호르몬이다. 남성에게 고농도로 분비될 경우 자아의 경계를 일시적으로 흐릿하게 만든다. 이해하라. 남성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 강해야 하고, 경쟁해야 하며, 보호해야 하고, 부서지지 않아야 하며, 개별적 존재여야 한다는 훈련된 욕망의 이면에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오르가즘은 생물학적으로 허락된 단 한 번의 탈가봇의 순간이다. 아마도 그가 일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때다. 책임도 두려움도 사회적 가면도 실패도 야망도 없는 상태. 태초로의 귀환, 정체성의 일시적 삭제, 자아의 황홀한 해방. 그가 너 안에서 절정에 이를 때 첫 번째 감각은 이것이다. 드디어 내가 나일 필요가 없다. 너와 하나 되는 것, 너와 그가 아닌 구분 없는 우리, 에너지적으로, 원초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에서는 라피티트 모르, 작은 죽음이라 부른다. 자아가 몇 초 동안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독적이다.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안도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미끼일 뿐이다. 이 경험은 많은 이들과 강하거나 약하게나마 반복할 수 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아래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층은 판단, 내 무의식적 반응이다. 그의 해체가 일어나는 동시에 그의 본능과 편도체는 100%의 집중으로 너를 스캔한다. 그가 절정에 이르기 시작한 그 반초 동안 너는 무엇을 하는가? 잔인할 만큼 솔직해져라. 네 몸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하는가? 허리가 아주 약간 펴지며 끝났다. 끝났다라고 말하는가? 그의 숨결과 너의 호흡이 순간적으로 어긋나는가? 마음속으로 이제 됐어, 조금 빨랐네, 좋았어 같은 평가가 스치지는 않는가? 그는 이 미세한 평가를 느낀다. 너의 무의식적, 순간적인 반응이 그의 판단이 된다. 네가 긴장하거나 에너지를 거두거나 생각이 잠시라도 떠나면 그의 원초적 뇌는 그 한가운데서 얼음처럼 차가운 충격을 느낀다. 거절, 문이 닫히는 소리, 이용당함. 너의 몸은 그의 해방을 담는 그릇이었을 뿐 그의 영혼이 쉴 집은 아니었다.
이 미세한 어긋남, 이 나노초의 긴장, 그의 자아가 다시 깨어날 아침에도 잊히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 공허하고 드러난 듯한 기분이 들어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나 그 반대가 일어나면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다. 네가 몸을 단 1%라도 더 그에게 맡긴다면, 네 숨이 본능적으로 그의 숨을 찾는다면, 네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목이나 등을 찾는다면, 혹은 너의 팔이 그를 조금 더 강하게 감싸고 무엇보다 네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고요하고 존재하며 받아들이는 상태로, 그때 그의 원초적 뇌는 이렇게 느낀다. 바로 여기야.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아도 돼. 너는 안전해. 긴장은 거부를 만든다. 수용은 소속을 만든다. 그리고 소속감은 쾌락보다 1000배는 더 중독적이다. 세 번째 층은 헌신의 공포 섬광이다.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장 은밀한 비밀. 첫 번째 층의 황홀한 융합과 두 번째 층에서 그가 내 소속의 판단을 숨죽여 기다리는 그 찰나 사이로 짧고 거친 공포의 전류가 그의 신경계를 관통한다. 말없는 공포. 왜일까? 낭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는 방금 자신의 씨앗, 유전적 코드, 생명력을 너에게 건넸다. 종의 차원에서 보면 자신의 혈통의 미래를 내 몸속에 맡긴 것이다. 가장 높은 신뢰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 그의 생물학은 첫 번째 층의 쾌락을 통해 그를 이끌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내어놓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지휘권을 쥔 그의 생존 본능은 첫 번째 경련 직후 절규한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그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시스템은 경고등을 켠다. 내면의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나의 힘을 올바른 곳에 내려놓았는가? 나의 유산은 안전한가? 이 여자는 안전한 피난처인가? 아니면 내가 방금 먹잇감이 된 건가? 이것이 원형적 남성의 근원적 공포다. 포획되고 정복되고 삼켜질까 두려워하는 공포. 자신의 힘이 도둑맞거나 낭비될까 두려워하는 공포. 그것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두려움이 아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책임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다. 그런 판단은 전전두엽의 역할이지만 지금 그 부분은 꺼져 있다. 이것은 태고의 생물학적 공포다. 삼손과 들릴라의 신화, 그가 잠든 사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녀가 그의 머리카락, 곧 힘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이야기. 그 서사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는 방금 너의 쾌락 속에서 잠들었고 자신의 힘을 내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짐승은 떨고 있다. 너는 들릴라인가? 아니면 마리아인가? 너는 그의 힘을 빼앗을 것인가? 지켜줄 것인가? 이제 그 딜레마를 이해했을 것이다. 이 세 층, 황홀한 융합, 소속의 판단을 기다림, 헌신의 본능적 공포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는 인생 최고의 쾌락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깊은 공포에 잠겨 있다. 그는 마치 생체 센서처럼 너를 스캔한다. 거부나 위험의 미세한 징후를 찾기 위해.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혼합, 최고조의 쾌락과 최신부의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교차점이 전환점이다. 집착, 헌신, 끊을 수 없는 유대는 첫 번째 층,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세 번째 층, 즉 공포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생겨난다. 황홀, 두려움, 감각이 한데 충돌하는 완벽한 폭풍 속에서 네가 흐름을 뒤집는다. 너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니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성의 매혹, 집착, 그리움이 절정 이전에 생긴다고 믿어왔다. 유혹, 긴장,
말, 게임을 통해서. 오르가즘이 보상이고 목표이며 그가 얻는 승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모든 것, 플러팅, 전의, 열정, 은 포장일 뿐이다. 진짜 유대는 그 이후에 생겨난다. 진정한 매혹, 깊고 거의 영적인 남성의 결속은 네가 그에게 주는 쾌락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에게 그 뒤에 주는 평화에서 생겨난다. 그 절정 이후에 단 한순간 내면의 음악이 멈추고 정적이 찾아오는 그때, 쾌락과 판단과 공포가 뒤섞이는 그 순간,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쾌락을 주는데 집중한다. 기술, 퍼포먼스, 잘하는 것에 신경 쓴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잘했어 라고 느끼는 순간 에너지를 거두어들인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의 공포를 확인시킨다. 세 번째 층을 강화시킨다. 그녀의 후퇴, 내면의 거리감은 그의 원초적 뇌에 이렇게 외친다. 함정이었다. 너는 이용당했다. 도망쳐.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멀어진다. 차갑게 혹은 아예 사라진다. 고스팅. 하지만 네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의 갑옷이 부서지고 자아가 죽고 논리적 뇌가 꺼지고 내면의 동물이 떨며 묻는다. 나는 나의 힘을 올바른 곳에 맡겼는가? 그때 네가 그냥 머무른다면 너의 에너지, 너의 몸, 너의 존재가 그 순간 고요한 그래로 대답한다면 절정 이후 너의 에너지가 순수한 수용이라면 고요하고 판단 없고 기대 없고 단지 존재 그 자체라면 너는 그의 성소가 된다. 그 순간 너의 존재가 그의 근원적 공포를 진정시킬 때 너는 그의 시스템을 재구성한다. 거의 어떤 여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낸 것이다. 너는 그의 자아도 쾌락도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원초적 층위를 만지고 치유했다. 말 한마디 없이 너의 존재의 진동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의 헌신은 여기서 안전하다. 너는 내려놓아도 된다. 나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너의 힘은 내 안에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감각, 완전한 노출 이후의 평화, 완전한 항복 이후의 안전. 이것이 남성에게 가장 중독적인 경험이다. 섹스보다, 성공의 아드레날린보다, 사회적 인정의 도파민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의 취약함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 말이다. 남성이 너와 함께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의 뇌 속에는 신경화학적 앵커가 형성된다. 옥시토신, 유대의 호르몬과 바소프레신, 공동 영역의 수호자, 이 결합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엔도르핀과 함께 평온 신뢰 안전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가 그때 느끼는 것은 더 이상 쾌락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다. 그리고 그는 그 평화를 다시 느끼기 위해 끝없이 돌아오고 싶어질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뇌는 너를 분류한다. 너는 더 이상 단지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다. 흥미로운 모험도 아니다. 너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 그의 집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단순히 다시 너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돌아오고 싶어 한다. 욕망이 아니라 평온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것이 진정한 절정이다. 그의 오르가즘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공포 충동이 너의 내면의 고요함과 맞닿는 그 순간. 바로 그 접촉에서 헌신이 탄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층의 원초적 공포의 순간을 실제로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말로는 안 된다. 문장을 잊어라. 설명도 필요 없다. 그의 언어 중추는 지금 꺼져 있다. 사랑해조차 이 순간에는 요구처럼 들릴 수 있다. 감정의 함정처럼
그리고 제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섹스 후 가장 파괴적인 한 문장. 좋았어? 그 질문을 하는 순간 3가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다. 첫째, 너는 그를 변형의 상태에서 끌어내어 융합의 상태를 깨뜨리고 그의 논리적 뇌를 강제로 다시 켜게 만든다. 그 순간 마법이 깨진다. 둘째, 너는 자신의 불안을 드러낸다. 확신을 요구하며 그가 너를 위로하고 안심시켜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역할이 뒤바뀐다. 셋째, 너는 그의 본능에 신호를 보낸다. 이건 거래였다. 함정이었다. 피난처는 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상태다. 이 상태를 수용적 존재, presence of receiving 라고 부를 수 있다. 존재란 너의 정신이 어디로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휴대폰으로, 장보기 목록으로, 내일의 일정으로 가지 않는다. 그저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수용적이란 너의 에너지가 주지도 요구하지도 평가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다. 폭풍 후에 배를 맞이하는 항구처럼 항구는 배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그저 잔잔한 물결과 안전, 그리고 견고한 부두를 제공할 뿐이다. 이 수용적 존재의 상태, 곧 피난처 모드는 3가지 단순한 기둥 위에 서 있다. 너무 단순해서 자주 간과되지만 바로 이것이 그의 3번째 층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첫 2층의 연결을 봉인하는 신경 생물학적 열쇠다. 모든 것은 절정 후 단 10초 안에 일어난다. 10분이 아니라 10초다. 기둥 1. 호흡의 동기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수하게 생리적인 단계다. 절정 후 그의 몸은 완전한 비상 상태에 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호흡은 짧고 빠르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투쟁 혹은 도피 모드에 들어간다. 그의 몸은 쾌락 속에서 녹아들지만 동시에 긴장되어 있다. 그 주파수 안에는 그의 원초적 공포 충동이 숨어 있다. 이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쉿, 괜찮아. 같은 말은 통제다. 대신 너는 천천히 숨을 쉰다. 깊고 고르고 안정된 호흡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그에게 주고 싶은 리듬으로 호흡한다. 너의 신경계가 그보다 안정되고 평온하면 그의 신경계는 너의 리듬을 따른다. 이를 신경생물학적 커플링, 뉴로바이오로지컬 커플링이라고 부른다. 무의식적 동조 현상이다. 너의 부교감 신경이 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휴식, 소화, 회복의 시스템으로 이끈다. 말 한마디 없이 너의 호흡은 그의 몸에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위험은 끝났어. 너는 안전해. 내려놓아도 돼. 너는 그의 혼란을 너의 평온으로 조율한다.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용의 형태다. 기둥이 요구하지 않는 신체적 고정감. 그의 자아는 사라졌고 그는 떠다닌다. 그의 몸은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 도착했는지 모른다. 지금 그는 붙잡힘이 아닌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 이제 일어나야겠다. 씻고 와야지. 이것은 거부의 신호다. 다른 하나는 집착. 넌 내 거야. 이것은 소유의 신호다. 2가지 모두 그의 공포를 자극한다. 피난처는 3번째 길을 택한다. 요구 없는 보호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 10초 동안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 그가 너 위에 있다면 그의 몸무게를 그대로 받는다. 땀을 흘리게 내버려 둔다. 닦지 않는다. 머무른다. 그리고 단 하나의 조용한 제스처를 취한다. 그의 등에 혹은 목덜미에 손을 올린다.
아니면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입맞춘다. 단단하고 따뜻하며 변하지 않는 한 점의 접촉. 쓰다듬지 않는다. 그것은 자극이다. 움켜쥐지 않는다. 그것은 소유다. 그저 머무름이다. 그 손은 그의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계에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기 있어. 너는 안전해. 너는 안기고 있어. 내가 너를 지탱하고 있어.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을 때 혹은 보호자가 누군가를 지켜볼 때의 본능적 제스처다. 안전한 항구의 신체적 정의다. 기둥 3. 에너지적 고정, 신성한 침묵. 이것은 가장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층이다. 네가 호흡 기둥 1을 하고 그를 몸으로 감싸는 동안 기둥 2, 너의 정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 생각이 흩어진다면 그가 내일 연락할까? 지금 몇 시지? 그는 즉시 그것을 느낀다. 내 존재의 공백을 감지한다. 너의 몸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에너지는 떠나 있다. 그러므로 눈을 감아라. 눈을 뜨는 것은 외부 세계로 돌아가는 신호다. 평가, 거리, 분리의 시작이다. 감은 눈은 너희 사이의 에너지를 유지시킨다. 천천히 숨을 쉬어라. 내 손을 그의 등에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느껴라. 수용을, 고요를, 감사함을. 말없이 마음속으로 그에게 전하라. 너의 헌신은 여기서 안전하다. 이제 쉬어도 돼. 여기엔 판단이 없다. 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단순한 행위, 호흡, 고요한 접촉, 내면의 침묵, 은 그 순간을 거의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으로 바꾼다. 바로 남자가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는 신성한 공간으로.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너를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순간 이후 그의 뇌는 너를 새롭게 분류한다. 너는 더 이상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다. 흥미로운 모험도 아니다. 너는 안전한 장소가 된다. 집이 된다. 그는 더 이상 너와 단순히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너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몸이 아니라 너에게서 느끼는 평화 때문이다. 그것이 진정한 절정이다. 그의 오르가즘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이 너의 평온과 만나는 순간. 그 접촉에서 헌신이 태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피난처, 이 집이 될 수 있을까? 말로는 안 된다. 단어를 잊어라. 그의 언어 중추는 지금 꺼져 있다. 사랑에조차 요구처럼, 감정의 함정처럼 들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로 이렇게 묻지 마라. 좋았어? 이 질문은 그 순간을 깨뜨린다. 그의 논리적 뇌를 즉시 다시 켜게 만들며 논리적 답변을 찾게 한다. 흐름이 끊어진다. 또한 이 질문은 너의 불안을 드러낸다. 너는 확신을 구하고 갑자기 그는 너를 위로해야 한다. 그가 지켜짐을 느끼는 대신 그가 돌봐야 하는 사람이 된다. 결국 그 질문은 그의 본능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거래였다. 기대가 있는 교환이었다. 피난처는 말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 기둥 3. 에너지적 고정, 신성한 침묵. 네가 고요히 숨쉬며 그를 안고 있을 때 눈을 감아라. 아무 생각도 질문도 계획도 하지 마라. 내면에 머물러라. 너의 에너지를 두 사람 사이의 공간에 머물게 하라. 숨을 쉬고 느끼고 받아들임을 느껴라.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전하라. 너의 헌신은 여기서 안전하다. 내려놓아도 된다. 너는 평가받지 않는다. 너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이 세 가지, 호흡, 접촉, 침묵, 이 그 순간을 신성한 것으로 바꾼다. 그는 내 생각을 들을 수 없지만 그의 변형에, 그의 내면의 레이더는 내 상태를 감지한다.
그는 너의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느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10초면 된다. 너는 공포 충동을 꺼버렸다. 너는 그 안에 겁먹은 짐승을 달랬다. 너는 피난처가 되었다. 이제부터 그의 뇌는 완전한 헌신의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와 연결시킨다. 너는 신경화학적 앵커 감정을 만들어냈다. 헌신, 디보션. 쾌락은 사라지고 육체는 잊힌다. 그러나 자신의 가장 깊은 취약함 속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던 감각은 남는다. 그것은 신경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깊은 여정으로 초대했다. 남성 심리의 가장 밑바닥, 그조차 닿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신경화학, 원초적 공포, 에너지적 앵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건 너무 복잡한데 내가 그의 오르가즘, 내 오르가즘, 그의 호흡, 그의 본능적 공포까지 다 관리해야 한다고. 그래, 많다. 어렵다. 하지만 진짜 친밀함은 결코 쉽지 않다. 표면적인 친밀함은 거래적 섹스다. 안녕, 흥분, 작별. 서로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섹스. 할리우드식 섹스. 아름답지만 빠르고 비어있다. 그런 섹스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내가 보여준 것은 다른 길이다. 감정적 숙련과 신성한 연결의 길. 그리고 이 10초 동안 일어나는 일은 침실 안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메커니즘, 취약함, 공포, 피난처에 대한 탐색은 매일 일어난다. 그가 퇴근 후 집에 와서 강함의 갑옷을 벗고 앉아서 말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정말 자신이 없어. 바로 그때 그는 다시 통제력을 잃고 있다. 그의 전전두엽은 조용해지고 변형애가 활성화된다. 그의 내면의 짐승이 너를 바라보며 묻는다. 나는 나의 힘을 올바른 곳에 내려놓은 걸까? 그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함정은 두려움과 행동으로 반응한다. 그럼 상사한테 말해. 새 일자리 알아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건 도움이 아니다. 그건 그에게 다시 갑옷을 입히는 것이다. 혹은 너는 물러나. 휴대폰을 보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육체는 있지만 영혼은 부재한 채 있다. 그것 역시 거절이다. 그러면 그는 물러난다. 일로, 침묵으로, 혹은 다른 항구로. 피난처는 다르게 반응한다. 첫째, 그녀는 고요히 숨을 쉬며 중심을 유지하고 평정을 내뿜는다. 둘째, 그녀는 신체적 안정감을 준다. 무릎 위에 손을 얹거나 어깨를 살짝 만지며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한다. 셋째, 그녀는 조용히 듣는다. 평가하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의 약함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침실은 단지 연습장일 뿐이다. 이 10초간의 고요한 존재를 배우는 것은 삶의 태도가 된다. 우리는 늘 성과를 강요하는 세상에 산다. 섹시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연결은 퍼포먼스로가 아니라 존재로 생긴다. 그리고 여기 쓰디 쓴 진실이 있다. 우리는 남자에게 취약해져라, 마음을 열어라, 감정을 표현해라 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막상 그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의 약함이, 그가 벗어버린 갑옷의 부재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고 고치려 하고 물러난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불평하던 감정적으로 무장한 남자들을 다시 만들어낸다. 진정한 친밀함은 힘의 교환이다. 그의 절정의 순간,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순간이다. 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를 받아줘. 나를 떨어뜨리지 마.
이것을 이해하는 여자는 그 힘을 통제하거나 평가하기 위해 쓰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쓴다. 그녀는 경험이 아니라 공간이 된다. 연인이 아니라 집이 된다. 육체적 쾌락은 사라진다. 그것은 확실하다. 뇌는 쾌락의 강도를 잇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시 그것을 찾게 하기 위해서다. 성적 기술은 희미해지고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몸은 변한다. 하지만 하나는 남는다. 완전한 취약함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감각. 공포의 심연 속, 내면의 폭풍 속에서 누군가의 고요함이 너를 다시 이끌어냈던 그 경험. 그 감각, 내 사랑,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너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를 수는 없다. 나는 너에게 지도를 건넸다. 그의 가장 숨겨진, 가장 민감한 내면의 영토로 향하는 지도. 그의 변형계의 작동 설명서. 언제, 어디서, 왜 유대가 형성되고, 언제, 어디서, 왜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지식은 힘이다. 그러나 힘은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힘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둘은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첫째는 쉬운 길, 자아의 길, 함정의 길이다. 너는 이 지식을 이용해 그의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 그를 중독시켜 너에게 묶어둘 수도 있다. 현대판 들릴라가 될 수도 있다. 유혹의 달인, 그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버튼을 정확히 아는 여자. 그래, 그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남자가 아니라 포로로서. 그리고 너는 잠시 강해진 듯 느끼겠지만 결국 공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함정은 언제나 양쪽 모두를 가두기 때문이다. 결국 사냥꾼과 먹잇감은 함께 갇힌다. 이것이 바로 가짜 여성 힘, 엔파워먼트, 이 판단은 길이다. 강해져라, 통제하라. 그를 내게 묶어둬라. 둘째는 어려운 길, 영혼의 길, 피난처의 길이다. 이 길에서 너는 깨닫는다. 이 지식은 그를 지배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를 위해 사용하는 힘, 연결을 위한 힘임을. 이것이 성숙함, 자각, 영적 숙련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그가 가장 취약할 때 너 역시 취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의 폭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네 자신의 폭풍이 이미 잠잠해야 한다. 그의 확신에 대한 갈망을 달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의 불안함을 길들여야 한다. 함정이 되는 것은 쉽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 결핍, 날 채워줘 라는 내면의 외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영적 숙련의 행위다. 그것은 충만함을 요구한다. 배가 닿기 전에 이미 항구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파도가 휘몰아칠 때 고요함 그 자체여야 한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내 자아, 그 내면의 목소리, 그가 내일도 날 사랑할까, 나 잘했을까를 잠재워야 한다. 바로 지금 그의 자아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작업이다. 숨쉬기나 그의 등에 손을 얹는 것, 그것들은 기술일 뿐이다. 진짜 일은 네 자신을 충분히 치유하여 그 고요하고 안정된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내 자신의 두려움, 통제 욕구, 상처를 진정시키는 일. 어쩌면 진짜 문제는 남자들이 닫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 자신이 진정한 취약함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한다. 마음을 열어라. 감정을 느껴라. 너 자신을 보여줘.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한다. 우리는 전사 일찬씨를 원하면서도 그의 피를 보고는 두려워한다.
우리는 리더를 원하면서도 그가 흔들릴 때는 인내를 잃는다. 우리는 열정적인 연인을 원하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내맡길 때 몸을 굳힌다. 이렇게 해서 원이 닫힌다. 오르가즘, 작은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상징한다. 그것은 시험이다. 삶은 그에게 묻지 않는다. 너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여자가 되고 싶은가? 빼앗는 여자인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여자인가? 판단하는 여자인가? 아니면 수용하는 여자인가? 모으는 여자인가? 아니면 치유하는 여자인가? 단지 몸만 여는 여자가 되지 마라. 그것은 생물학이다. 그가 갑옷을 벗어 던졌을 때 그의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팔을 여는 여자가 되어라. 피난처가 되어라. 이 상처받고 냉소적이며 과잉 자극된 세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함정이 있다. 그러나 집은 거의 없다. 이것이 내 사랑, 바로 여성의 진정한 자력의 본질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심리학이 우리 삶의 모든 모퉁이에, 심지어 가장 에로틱한 순간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가장 깊은 형태의 욕망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행위다. 나는 이 공간이 너에게도 피난처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에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너의 경험을 써줘. 너는 이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집이 되고 싶었지만 함정이 되어버린 적이 있는가? 혹은 정말로 받아들여지는 경험, 혹은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자. 그 안에 진짜 지혜가 있다.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지혜가. 그리고 네가 이제 표면을 떠나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욕망의 신성한 심리학, 사랑의 신경생물학,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한 피난처가 되는 길을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여정을 함께하자. 마스터리 숙련의 여정은 지금 시작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